이 남현희 씨는 일단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완강해 보입니다. 나는 공범 아니다. 근데 남현희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게 좀 묘한 말입니다. 방조와 공범이 영역이죠. 공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방조는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은 일 본인이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 총조가 무슨 일을 나쁜 일을 벌이는 걸 그냥 방관했다. 그럼 그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얘기입니다. 전 청조 씨 구속에 이어서 어제 남현희 씨가 경찰에 출석했는데 장가희 기자 어떻게 된 거죠? 전 청조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남현희 씨가 입건이 된 건데요. 송파경찰서에서 어제 오후 2시 20분에 남현희 씨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 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가 넘어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현희 씨에게 저희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전청조 씨하고 공범 의혹 있으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네, 배한진 변호사님, 뭐 남현희 씨 나갈 때 아무 말 안 하네요. 네. 일단 남현희 씨 측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기존 입장은 자기도 이제 전 씨한테 속은 입장이다. 일단 피해자로서 뭐 공범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었습니다. 남 씨 측의 이제 법률 대리인도 같은 취지로 입장문을 내서 그동안 이제 전 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씨를 이제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11억의 피해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네. 남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고소가 돼서 자동 입건이 됐지만 자기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고소가 됐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극구 부인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11억 이상 사기당한 그 전문직 부부가 일단은 공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뭐 고소 대리를 많이 해봤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자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의자로 피고소인으로 특정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무턱대고 피해 회복이 뭐 쉽다고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 그런 처벌을 감수하면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허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부 전문직 부부의 경우에는 전 씨 외에 남 씨도 뭔가 관여를 했다라는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요 가장 이 사기를 많이 피해를 당하신 부부니까 남현희 씨가 일단 자기 고가 자동차 명품 뭐 다 제출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 그런 부분을 좀 선처를 좀 받아서 이게 피해를 보상을 좀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사실은 우선적으로? 사기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원칙적으로 피해자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만약에 그 범죄 수익금으로 그걸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 교수님, 이 남현희 씨는 일단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완강해 보입니다. 나는 공범 아니다. 근데 남현희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게 좀 묘한 말입니다. 방조와 공범이 영역이죠. 공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방조는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은 일 본인이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 총조가 무슨 일을 나쁜 일을 벌이는 걸 그냥 방관했다. 그럼 그건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면에 있는 거는 본인의 방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본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덕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형사적인 책임이든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묘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참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의지는 완강해 보이는데 약간 좀 회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 배한진 변호사님, 네. 남현희 씨가 이제 전 청조 대질 조사 신청서를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네. 이번엔 성사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변호사 대동하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질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양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 다를 때 실시를 하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당해서 속았다라는 이제 고소인들과 나는 속인 적 없다 피의자들이 이렇게 두 명을 대질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전 씨와 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씨는 지금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범행을 이제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남 씨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에 아예 가담한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공범끼리의 말이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방조도 안 했다라는 입장이겠죠. 네. 남현희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예. 배성 교수님,
이제 대질 조사를 남현희 씨가 신청한 건요. 일단은 자기가 앞서 주장한 것처럼 뭐 나 공범 혐의가 전혀 없고 떳떳하다 뭐 이런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뭐 손해 볼 건 없죠. 어. 당연히 이렇게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리 조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실은 본인한테 손해될 거 없지만 글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대리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감정적인 싸움이 날 겁니다. 감정적인 그죠? 싸움. 그러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맡은 대질이라는 게 마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띄워놓고 변호사분들이 중간에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장가 기자, 지금까지 전청조 관련해서 경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건이 뭐 하룻밤 사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청조 씨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11건 그리고 진정이 1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중 한 건은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조금 전에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명, 피해액은 26억 원입니다. 배상훈 교수님, 전청조가 지금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수십 명한테 지금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범이 좀 돼가고 있는데 배짱이 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 유형의 그런 사기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심리 지배형, 뭐 이제 영어로 죄송합니다. 서브오디네이트형. 이걸 뭐 우리 관행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이 저기 범죄 분류상으로는 서브오디네이트형인데 심리 지배형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약간 쉼 없이,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여러 걸 동시에 하는 사기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기꾼도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어떤 시점을 보면서 하는데 전청조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그 수익금을 다른 쪽이 쓰고 다른 쪽에 쓰고 지속적으로 한 번에 그 규모를 키우는, 그 다음에 잠깐 휴직이 있다 다른 걸 하는 이런 방식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청조가 27살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기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사기 전문 사기범들은 아마도 주변의 영향이 크다. 특히 뭐 알려진 것처럼 아마도 부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수감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가 예.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주변 사람들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문화적인 또 모방, 사기는 모방이 되게 심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같이 네. 사기꾼들이 모여 있으면은 또 그런 사례들 듣고 하나요? 이걸 이렇게 학습한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집중적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사실 교정 문제도 사실은 교도소 내 교정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전청조 사기 전략을 한번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두 사람의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청조 사기 수법을 분석한 인터뷰가 또 나와서 이게 좀 많이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변호사가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이렇게 아주 후한 점수 줬습니다. 모든 사기 전략을 쏟아부어서 피해자를 속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처음에는 좀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면서 접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공략해서 이 거액을 건넬 정도의 친밀감 그리고 신뢰 이런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쌓고 추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미안한 감정을 활용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또 말솜씨, 임기응변도 이 사기꾼들의 주 무기인데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약간 의심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면 재력 아니면 유명인들과 친분을 과시해서 의심을 거둔다고 합니다. 전청조 씨도 이부진 씨나 또 그 오은영 박사 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랑 나랑만 아는 비밀이야. 라는 식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주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또 고립시키기도 한다는데요. 모두 전청조 씨가 쓴 수법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사기 전문 검사 출신의 임채원 변호사가 이거를 분석을 한 건데 변호사님, 이 13가지 사기 수법을 언급을 했었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더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시 같이 어떤 인맥을 과시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들은 많은 사기의 피의자들이 사실 구사하는 그런 방법 중에 예.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전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디테일하게 이제 기망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사기 사건 이렇게 수사할 때 네. 피해자나 고소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고수익을 보장하면 본인이 왜 투자 안 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안내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직접 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이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네. 자, 교수님,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요, 전청조의 타깃이 이 직장인한테 집중됐다 하더라고요. 이 직장인 위주로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사기꾼들은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이템이라는 건 시류에 따라 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직장인한테 지금 주식 투자에서 제일 그래도 핫한 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를 통한 이런 거죠. 거의 혹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죠. 대부분.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까운데 사실은 닿기 좀 어려운. 근데 본인은 누구냐면은 재벌 3세인데 성공한 재벌 3세란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떤 선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섞어서 사기치는 게 가장 전청조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처음에는 조금의 저에게 컨설팅비를 통해서 뭘 하다가 너만 알려줄게라고 꼬신 다음에 고액의 컨설팅비를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그래서 직장인들이 아주 그 전청조한테는 아주 적극적인 피해 대상이 되겠죠. 교수님 말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전청조가 이제 사기 등 전과 10범으로 네. 알려졌고 20대 이제 후반으로 가는 좀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이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이 그렇게 좀 낮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실무상 경험하는 것도 좀 체감하는 것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제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그런 형이 선고되도록 돼 있고,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년부터 4년까지 사이에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사기죄 같은 재산 범죄는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이 피해 회복이 됐는지 여부가 사실 관건이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이 다액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면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피의자들이 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속칭 이제 외상합의라 그래서 돈을 피해 변제 다 하지 않고 나중에 내 말 믿어 갚아줄 테니까 일단 합의서 써줘, 이런 식으로 해서도 선처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